잇몸박사 치주과 전문의 송영우 교수님 모시고 임신 기간 중 받아야 되는 치료, 피해야 되는 치료,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양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주과 전문의 송영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앙보건병원 치주과 송영우입니다. 임신 전에 치과 검진을 받고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에 생길 수 있는 임산부 치과 질환이 따로 좀 있을까요? 임산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가 몸속에 생기면서 여성 환자분들의 호르몬 분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산부에게만 나타나는 치과 질환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같은 종류의 질환이라도 그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조금 더 증상이 과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 그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잇몸 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겨난다라고 하면 임신에서 호르몬이 변화가 생겨서 생겨난 질환이다. 이건 뭐 예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네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잇몸 염증이 증상이 과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임산부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인 건데,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잇몸 염증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증상도 겪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미리미리 조금 잇몸 염증 원인들을 좀 스케일링 같은 거나 잇몸 치료를 통해서 미리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미 임신을 하신 상태에서 그런 걸 겪으시게 될 것 같다는 부담이 있으시거나 걱정이 되신다면 임신 중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 기간을 활용해서 조금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받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 중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요? 일반적으로 임신했다 그러면 그냥 죽을 때까지 버텨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기간에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임신하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이제 본인이 홀몸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의료진들도 많이 신경을 씁니다. 임신 중에 저희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약물과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치과 치료에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조심하는 시기가 있고요. 조금 그래도 마음을 놓고 좀 치료를 해드리는 시기가 있는데, 자, 가장 치료를 받으시기 좋은 시기는 임신 중기입니다. 보통 4개월째에서 6개월째 사이 이 정도가 가장 좋고요. 이때에 이제 치료를 받으신다면은 너무 과하지 않은 치료들, 예를 들어서 가벼운 잇몸 치료나 스케일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임신에 의해서 조금 과한 증상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때가 치료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고요. 이런 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이 시기에 오셔서 좀 잇몸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죠. 1년에 한 번 구강검진 덴탈피디아. 그러면 임신성 잇몸염이나 임신을 했을 때 충치 같은 게 생기는 게 흔하게 겪게 되는 질환인가요? 임신을 하시게 되는 분들, 특히나 뭐 저희 집사람도, 제가 두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집사람의 어떤 그런 임신과 출산 과정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특히나 이 헛구역질을 많이 하시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시기에는 또 아무래도 양치질을 조금 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실제로 헛구역질을 넘어서 구토를 가끔씩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되면은 그 구토의 성분상 그 산성 물질들이 입안에 이렇게 코팅되듯이 이제 뿌려지면서 또 그런 것들이 또 충치를 조금 더 심하게 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긴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특정 케이스들이 그런 거고요. 전반적인 임산부들을 이렇게 좀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치과 치료를 제때 받으시고 관리를 잘 받으시고 양치질을 제대로 하신다면 임신 중 충치, 임신 중 잇몸염증을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덧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면, 입덧하면 정말 세상 만사 귀찮거든요. 막 토하고 가서 누워있기도 힘든데, 입덧을 하는 동안에만이라도 좀 양치를 피해볼 수는 없을까요?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참 좋은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고요. 양치질은 어떤 방식으로든 꼭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횟수를 좀 줄이고 싶으시다면 그래도 주무시기 전에라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역감을 좀 덜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동원해서
조금 해주시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토했다. 그럼 구역질했다. 그럼 바로바로 양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특히나 토를 하셨다. 아니면 뭐 신물이 좀 올라왔다. 그런 상황에서 양치질을 하시고 싶다면은 사실은 즉시 하시는 것보다는 산성물질을 조금 씻어낸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치면에 그 치아면에 구토로 인한 또는 신물로 인한 산성물질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치약을 묻힌 칫솔로 이를 문지르시게 되면 오히려 치아면을 더 이렇게 부식시키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흐르는 물로 좀 이렇게 헹궈내신 다음에 양치질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임신 기간 중에 병원을 가게 되면은 임산부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될 텐데 그 임산부가 하게 되는 스케일링은 일반적인 그 막 머리 흔들리고 막 지잉 소리 나는 스케일링이랑은 조금 다르겠죠? 만약에 저희 병원에 오신다면 저는 좀 다르게 해드리려고 노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르게 하는 포인트가 아예 다른 방식의 치료를 해드린다는 게 아니고요. 임신 중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수 있도록 강도도 가장 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중간중간에 쉬엄쉬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해드릴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사실은 방식은 똑같습니다. 사용하는 기구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목적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치석과 치태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만약에 임신 중에 제가 너무 치아가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그러면 그 마취나 방사선에 대한 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국소 마취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산부인과 의사의 협진이 필요한 경우에 협진을 진행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사용하는 약제와 그 양이 실제로 산모와 태아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방식에 준해서 사용을 하고요. 방사선 영상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것을 피하고 싶다는 분들께는 저희가 아주 강권하진 못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사선에 아주 미량 노출됨으로써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 병의 상태, 그 병의 상태를 확인하는 그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방사선을 쬐야 되는 상황이니까 조금 안전한 방향으로 항상 촬영을 권하고요. 저희가 납 방어복이라는 게 있거든요. 납성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엑스레이 그 광선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투과되지 않도록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 납 방어복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갑옷 같이 생긴 것도 있고요. 앞치마 같이 생긴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입고 촬영을 하시게 되면 그런 임산부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어떤 태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임신 중에 이런 치과 치료는 받을 수 있다. 그 치료 받을 수 있는 치료 몇 가지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임신 중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꼭 해야 되는 치료만 하는 편이에요. 미룰 수 있다면 출산 이후로 미루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꼭 해야 되는 치료는 보통 응급 상황들, 너무 심한 치통이라든지 아니면은 치아가 부러져서 그 치아 안쪽에 혈관과 신경이 다 노출된 상태, 이런 상황들은 사실은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더 큰 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가능한 시기, 임신 중기를 활용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고요. 임신성 잇몸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도 임신 중기 때 스케일링이라든지 잇몸 처치를 좀 받으시는 거를 조금 권해드리는 편이고 방사선 영상 촬영도 가능하면 좀 권합니다. 꼭 해야 되는 경우에는 권해드리고 많이 걱정하시는데 우리가 일상 중에 바깥에 걸어 다니실 때도 방사선에 항상 노출이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자연 방사선이라고 하는데 바깥에 나가서 햇볕을 쬐일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방사선 노출보다도 적은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걱정되시면 밖에도 나가시면 안 되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들 수긍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말씀드려서 필요한 건 촬영을 하고 필요한 치료는 해드려야죠. 그 치료들은 이제 어떤 뭐 발치가 될 수도 있고요. 잇몸 치료 요 정도는 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고 나서는 어떨까요, 교수님?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 나서는 또 이제 모유수유라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모유수유하면 그 뒤로 또 1, 2년 가거든요. 그래서 네. 그 뒤에 아이를 낳고 나서의 치과 치료는 해도 되는지, 그리고 역시 치과 치료는 걱정되는 게 또 약물이 있어서 그 약물 투여를 해가면서 치료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맞아요.
우리가 출산을 하시기 전에 걱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어떤 약을 써도 될까랑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방식의 치료였다면 출산을 하고 나신 다음이라면은 이제 약만 생각하는 이제 시기가 온 거예요. 만약에 모유 수유를 안 하시는 분이다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때부터는 일반 환자에 준하게 저희가 치료를 하고 약 처방도 하겠지만 모유 수유 중이시라면 출산을 하신 그 산모가 먹게 된 약이 모유를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전달됐을 때 조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들이 있거든요. 이런 약물들은 피해야죠. 가장 대표적인 약물로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항생제 중에 테트라사이클린이라고 하는 성분의 약제가 있어요. 이 약제는 아이의 치아가 발생을 하는 과정 중에 이 약에 노출이 되게 되면 치아의 색조를 좀 변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종류의 약물은 모유 수유 중이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좀 처방을 피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배가 나오니까 병원에 갔을 때 제가 임산부인 걸 알 수 있지만 네. 모유 수유 중에 사실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럼 네. 병원에 가서 뭔가 제가 치료를 받을 때 교수님께 제가 모유 수유 중입니다라는 얘기를 그럼 해야 되는 건가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 초기 임산부도 제가 임신 중입니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물론이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는 건 사실은 뭐 정기검진 뭐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응급 상황밖에 없으니까 사실 이런 그 간헐적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 말고 집에서 일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임산부 분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양치질. 그리고 양치질도 올바른 방법으로 한 칫솔질과 그에 따르는 치실질 또는 치간 칫솔질까지 하시는 게 이게 이 세트, 요 세트를 잘 지켜서 하시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외에 뭐 꿀팁 있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오늘 임신 중에 치아 구강 관리 전반적인 내용들과 함께 임신 중에 받아도 되는 안전한 치아의 치료법 그리고 그 수술법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잇몸박사 중앙보훈병원의 송영우 교수님과 함께 임신 기간 중에 해도 되는 치과 치료, 피해야 할 것들 알아보았습니다. 구강 정보와 관련된 모든 것들 치키와 함께 덴탈피디아에서 알아보세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